안녕하세요. 특허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알기 쉬운 특허의 임별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침해 경고장은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불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받은 경고장, 우리 고객께서 받은 경고장인데요. 이 경고장을 보면은 이제 수신인 발신이 기재되어 있고 제목으로 특허권 디자이컨 침해 중지 요청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중하게 기재되다가 마지막쯤에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그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 그 다음에 각서를 쓰라는 내용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고장을 받으면 한편으로 이제 걱정도 하시겠지만 이제 화가 많이 나죠. 분노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특허를 이제 무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고장을 받으셨을 때 감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은 이제 금물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상대방의 특허를 이제 무효시키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들였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여튼 후회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 손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경고장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고장을 받았을 때 현실적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현실적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단계는요,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정말로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는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단계로는 선행 기술을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특허 침해하는 걸로 판단이 되면 이제 상대방 특허 출원 전에 공제된 기술을 검색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1단계에서 특허 침해가 안 되는 걸로, 정확히 이제 확실하게 안 되는 걸로 판단할 경우에는 2, 3단계까지는 이제 진행할 필요는 없죠. 근데 1단계에서 특허를 침해하는 걸로 분석이 됐을 때 이제 상대방 특허 출원 전에 공제된 기술을 검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단계로는 상대방 특허 출원 전에 공제된 기술을 검색하는 거고, 3단계는 이 선행 기술을 분석을 해서 상대방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내 실시 기술이 상대방 특허를 이제 회피하는 게, 침해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앞에 1, 2, 3단계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내 실시 기술이 상대방 특허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로는 이제 1단계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내 실시 기술이 상대방 특허와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제 당연히 침해가 아니죠. 이 경우에는 선행 기술을 분석할 필요도 없고 선행 기술을 검색할 필요도 없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로는요, 내 실시 기술이 특허와 동일 유사, 그러니까 내 실시 기술이 특허를 침해하긴 하는데 내 실시 기술이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실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2010년 3월 1일부터 이제 생산 판매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특허는 2011년 1월 1일에 출원된 거죠. 그러니까 내 실시 기술이 상대방 특허를 침해하는데 상대방 특허 출원일 전부터 이미 나는 이제 생산 판매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로는요, 내 실시 기술이 상대방 특허를 침해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 특허와 이제 동일 유사하다고 표현했는데 상대방 특허를 침해하는데 내 실시 기술은 출원 전에 공제된 기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2단계에서 이제 선행 기술을 검색을 해봤더니 내 실시 기술이 선행 기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이 경우도 이제 침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특허는 2011년 1월 1일에 출원이 됐는데 내 실시 기술은 2010년 3월 1일에 공개된 선행기술에 이미 기재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상대방 특허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을 내가 실시하는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해가 아닌 거죠. 네 번째 케이스는요, 내 실시 기술이 상대방 특허와 동일유사, 그러니까 침해에 해당되는데 상대방 특허 출원 전에 실시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행 기술에도 내 실시 기술이 이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특허가 선행 기술에 공개된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이 경우에 이제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경고장을 받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케이스 1, 2, 3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케이스 4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다는 이제 좀 드물고 주로 이제 케이스 1, 2, 3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미리 이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 기술이랑 내 실시 기술을 분석해보고 검색해보고 함으로 인해서 내 실시 기술이 케이스 1, 2, 3, 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침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케이스 1, 2, 3, 4에 해당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표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법적 대응 수단이라는 게 기재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고장을 받았을 때 케이스 1, 2, 3, 4 중 어느 거에 해당되더라도 이 답변서를 보내는 절차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적 대응 수단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고장을 받고 뭐 화가 난다고 하시더라도 답변서를 정중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보냄으로써 이 답변서를 보내는 걸로 절차를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내 실시 기술이랑 특허랑 다른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분석 결과, 그러니까 다른 설명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답변서를 정중하게 해서 상대방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답변서를 받은 상대방도 나름대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겠죠. 그래서 이게 침해가 아니구나 하면은 뭐 이 소송이나 심판으로 뻔히 가봐야 이제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절차를 이제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답변서를 보내는 비용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이 경고장을 받은 거에 대처 방법이. 그러니까 답변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는 내 이제 실시 기술이 특허를 침해하는데 내 실시 기술이 특허 출원 전에 이미 이제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특허 출원 전에 먼저 실시 생산 판매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특허 출원 전에 실시했다는 입증 자료, 그러니까 도면이라든지 거래명세서라든지 아니면 거래명세서와 함께 이제 납품한 제품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준비를 해서 내 실시 기술이 상대방 특허 출원 전에 실시라는 내용을 잘 설명을 해서 답변서를 보내는 거죠. 세 번째 케이스로는 내 이제 실시 기술이 특허를 침해하는데 내 실시 기술은 특허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래서 검색한 선행 기술 자료를 첨부 자료로 해서요, 내 실시 기술이 특허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 기술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상대방한테 잘 정중하게 설명해서 이제 답변서를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케이스로는 이제 침해가 되는 거죠. 특허 침해이면서 내 실시 기술이 특허 출원 전에 실시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 상대방 특허 출원 전에 이제 공지된 선행 기술에 기재된 내용도 아닌 경우에는 침해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중하게 이제 화해 등을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답변서를 잘 작성해서 보내는데 상대방이 이제 뭐 이 심판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이제 소송이나 심판으로 진행해도 내가 이게 분명히 불리하구나, 내가 지겠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답변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7건의 이제 특허나 디자인을 침해한다고 이제 경고장이 온 건데, 요게 이제 요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될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 기술을 이제 검색을 철저하게 했죠. 검색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내 실시 기술이 네 특허를 침해 여부를 떠나서 특허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 기술을 실시한 거다. 그러니까 침해가 아니다. 그리고 이 선행 기술에 의해서 네 특허는 무효로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답변서에 잘 정리를 해서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이제 단호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냈죠. 그래서 요 케이스도 요 답변서를 보내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서 비용은 이제 선행기술 검색하고 분석하느라고 좀 비용이 들긴 했지만 이제 무효심판이랑 소송이나 이 절차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고장을 받았을 때 뭐 화내거나 이렇게 걱정하시기보다는 특허를 분석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침해 여부에 해당되는지 분석을 해보고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선행기술을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해서 회피 가능성, 무효 가능성을 이제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충실한 답변서를 상대방한테 보냄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 특허는 무효 사유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납득을 하게 되면 이 단계에서 이제 절차가 끝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적 대응 수단까지 가지 않고 상대방이 소송이나 심판으로 이제 끌어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나 소송 절차로 가지 않고 답변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이제 경고장을 받은 거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여러분들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이제 화내거나 걱정이 되시더라도 거기에 이제 매몰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 절차를 따라서 최소 비용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고장을 받으실 때 연락 주시면 이 절차에 따라서 최소 비용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번 영상에 대해서 문의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면 충실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